자,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안타깝게 숨진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금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로부터 조사 결과를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 주장하고 또 군은 허위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장병을 죽음으로 내몬 군 지휘부를 보호하겠다며 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또 군과 정부가 진상을 은폐하기 바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넷플릭스 DP 시즌2를 언급하면서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실은 외압설에 가짜뉴스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 삼성 장군 출신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의 어떤 방송 출연이나 이런 거를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은데 이런 진실 공방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먼저 정봉기 교수님. 예, 참 이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이 또 여파가 심하네요. 집단 항명 혐의 수괴. 예. 집단 항명 수괴 혐의. 아, 정말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지만 이런 혐의는 처음 들어보는. 제가 찾아봤어요. 항명이 있고 그다음에 집단이 또 따로 있고 수괴는 또 따로 있는. 그래서 가장 강한 이런 죄로 지금 수사단장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뭐냐라고 살펴보면 이분이 이제 내가 수사하는데 외압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외압이 언론에서 알려진 것처럼 일방적인 외압이냐라는 그 캐쳐 마크를 갖게 하더라고요. 충분히 국방부 장관이나 또는 해병대 사령관이나 국방부 차관이나 이런 그 메시지를 나온 거 보면은 그 결재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보류를 하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혐의하고 혐의자는 빼고 다시 작성하라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인데 이게 바로 이제 경찰에 간 거죠. 그런데 이분 입장으로 보면은 이거 나한테 외압 아니냐. 그 다음에 결제 한번 했으면 됐지. 뭘 또 그 중간 결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내가 넘긴 절차를 가지고 집단 항명 뭐 수괴 혐의까지 붙이느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양쪽 다 국방부나 해병대 사령부 또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단장 양쪽이 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제 제가 조금 보는 게 이분이 왜 그러면 TV에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좀 요란한 군인답지 않은 이런 그 행보를 보이느냐. 조금 더 차분하게 진행을 하면은 본인의 억울함 풀 수도 있는데 이런 점에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박 의원님. 일단 좀 납득이 안 가는 게요.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났습니다. 예. 7월 30일 날. 그리고 나서 8월 2일 날 경찰에 이첩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네. 이제 여러 외압이 들어온 건데 만약 국방부 장관의 결재가 국방부 장관이 충분히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재라면 공문 한 장 다시 보내면 됩니다. 네. 보류하라고. 네. 근데 공문은 안 오고 전화상으로만 이러저러하게 알아서 기게 만든 거예요. 이 정도 우리가 얘기하면 알아듣고 알아서 기어라. 게다가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전화를 했어요. 네. 안보실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네. 전화하면 안 돼요. 전화해서 장관 결재한 문서 좀 보자.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브리핑할 자료라도 네. 보내줘라. 언론에 브리핑할 자료 보내니까 그때부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을 통해서 이 혐의자 빼고 뭐 혐의 내용 빼고 이렇게 구체적인 압력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책임자로서 당연히 이걸 갖다가 거부했는데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독립적이어야 되고 외압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을 항명수괴죄로 지금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항명수괴죄가 군형법상 전시에는 사형입니다. 그리고 평시에도 징역 7년 이하의 중형에 처하는 그런 죄인데 그럴 만한 일이냐. 도대체 그리고 사실상 뭐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그 해병대 사단장하고 그다음에 여단장하고 이 상부를 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는 반대로 오히려 얘기하죠. 일선의 부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기소 대상에 포함된 거는 너무하다. 근데 이게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일선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보실에서까지 압력이 왔을 리는 만무하고요. 결국 지금 안보실 관계자와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과
문제의 그 사단장관의 어떤 인연 이게 결국에는 압력의 배경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정황까지도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고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해서 이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밝힌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 지침을 전달한 사안에 대해서 원칙대로 수사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외압이 들어온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는 게 중요하고 군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설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수집해달라라고 이 당사자가 요구를 했어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수집해가지고 거기 민간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과연 이게 정당한 수사인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문 부대변인. 네, 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군생활을 했었는데요. 물론 저는 해병대는 아니었지만 지금 요즘 대한민국의 군대에서 수해 복구 중에 사병이 죽었다. 이런 정도의 사건은 가장 긴급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에서 이번 최수근 상병이 죽었으면은 아마 이건 사단장 위에까지 이제 신경 쓸 만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제의 본질은 결국 조끼를 입지 않고 사병이 수색을 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건인데 이 과정에서 이 박정훈 수사단장이라는 분이 본인 직위에 맞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수사권은 없죠. 이제 작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이제 사망 사건에 의해서는 경찰에 이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 중에 이 수사 내용 중에 뭐라고 적시를 했냐면 이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뭐 법무관리관이라든지 상급 부대에서 상식적으로 이견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관이 됐던 사단장이 됐던 이 죽음에 직접적으로 사단장이 관련된 게 맞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중에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너무 이 박정훈 수사단장이 여러 군데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이 안 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안보실이나 또 상급부대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따라오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나 또는 이제 그 별도의 수사기관 통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아니란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수사단장은 수사를 하고 나면 사단장이 아니고 이제 사령관한테 보고를 하고 그 사령관이 이제 그 국방부랑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맞는데 뭔가 지금 이 군의 일반적인 개선 체계 이런 것들이 전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병이 억울하게 죽었다 하더라도 그 죽음에 있어서 명백하게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이 사건에 풀어나가는 첫 번째 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두수 소장님. 지금까지 대한민국 그 군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한 그 개선을 해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도루묵이 되는 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의 그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겁니다.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이 시점까지 왜 이걸 군이 지고서 모든 혐의가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그럼 결국은 수사단장은 거기서 수사한 내용을 그 수사에 참고하게끔 이첩하는 거였거든요. 그것조차 이제 막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첩한 보고서에 어떤 혐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7건 정도 있는데 어쨌든 1단계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정도 이런 거에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넘기는 거지. 그러면 뭐 넘길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혐의 내용이나 혐의 사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나름의 파악한 데를 하고 넘기면 되는데 이 사건은 넘긴 자료까지 지금 이제 국방부 다시 해수해 갔다고 그럽니다. 네. 경찰이 또 이걸 내준 것도 경찰의 본인의 역할을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권력적 정황의 이제 개입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7월 30일 날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난 서류가 그때부터 이틀 사이 그러니까 만 하루 사이에 개입해서 뭔가에 작용을 하려고 했던 게 이제 다 만천하에 드러났고요. 그 여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은 대통령실 그러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안보실이지만 안보실장이 보겠다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왜 일어났느냐? 안보실은 개입할 근거도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도 이게 했다는 것. 그리고 국방부 그 법무관리관이 계속 5차례 전화를 해서 그 전화로 공식 문서가 아니라 전화로 뭐 빼고 엮고를 하려고 시도했던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고 여기에 수사단장이 지금까지 나름의
해병대 정신으로 이걸 지키려고 한 거죠. 군인이 그걸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사를 해서 경찰로 수사가 넘어가는 것조차까지 이렇게 개입해서 은폐하고 뭔가 축소하려고 그러고 외압을 강화하려고 하면 그게 실제 넘어갔을 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보도에 의하면 그 검찰이 또 여기에 개입하려고 전화를 걸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동원돼서 뭔가 총체적으로 개입해서 이것을 왜곡하려고 했던 시도가 드러나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